마인크래프트는 꽤 불친절한 게임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없으면 조합조차 하기 힘든 게 마크의 현실이죠. 네, 누군가가 없을 때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누군가로서 마인크래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해볼 테니 우리 모두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마크에는 기본적인 모드 3개가 존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서바이벌, 하드코어가 있고, 크리에이티브는 모든 자원이 무한이고 날아다닐 수 있는 모드, 서바이벌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존해 나가는 모드, 하드코어는 한정된 자원은 같지만 죽으면 맵이 삭제되는 모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먼저 생성한 맵에 들어오셨을 때 내 캐릭터가 안 움직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까 맵을 생성할 때 한국어로 만드셨다면 다시 한영키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인크래프트의 짧은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맵 안에 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월드는 총 3가지,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오버월드, 용암과 불바다인 네더월드, 최종 보스가 자리 잡고 있는 엔더월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 전에 기본 키를 알아야겠죠. 게임 플레이 시 중요한 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WASD는 방향키, Shift키는 웅크리기, 컨트롤키는 달리기, E키는 인벤토리, T키는 채팅창, 좌클릭이 공격 또는 파괴, 우클릭이 아이템 사용 또는 블록 놓기, F키는 들고 있는 아이템을 왼손에 넣는 키, Q키는 아이템 버리기, F2키는 스크린샷, F3키는 좌표, F5키는 시점 전환, F11키는 전체 화면 조작입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나무부터 캐줘야 합니다. 나무 하나 정도 다 캐주면 나무를 나무 판자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키를 눌러 인벤토리에 들어가 주시면 미니 제작창이 나옵니다. 이때 내가 가진 아이템을 모두 제작하고 싶다 하시면 아이템 전부를 제작창에 올려두고 Shift 클릭을 하시면 한꺼번에 제작돼서 나옵니다. 다르게는 조합할 때 Shift를 누르고 좌클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이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판자 4개로 제작대를 만들고 위아래로 판자 2개를 두고 막대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조합법은 초록색 책을 누르면 나오는 레시피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는 곡괭이의 등급에 따라 캘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뉘는데, 우리의 목표는 다이아몬드니까 적어도 철 곡괭이까지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철을 위해선 돌 곡괭이가 필요하니 바닥으로 4칸, 5칸 정도 파면 돌이 나올 겁니다. 이 돌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캐주면 됩니다. 캐주셨다면 다시 올라와서 철을 캘 돌 곡괭이와 몬스터를 사냥하고 동물을 잡을 돌도끼와 화로를 만들어주면 극 초반 세팅은 완료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체력과 배고픔, 그리고 방어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체력은 몬스터에게 맞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할 행위를 할 때 깎이는 시스템이고, 배고픔은 체력이 깎였을 때 배고픔 게이지를 깎아서 체력을 다시 채워줍니다. 방어력은 주변 공격으로부터 체력을 덜 깎이게 해줘요. 서바이벌은 이 3개를 모두 관리해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고픔은 3칸 밑으로 떨어지면 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두는 게 좋겠죠. 그럼 아까 만든 도끼로 주변에서 최대한 많은 고기를 파밍해줍시다. 고기는 5종류, 닭, 토끼, 돼지, 양, 소고기가 있는데, 효율이 가장 좋은 고기는 돼지와 소고기로 익혀서 먹으면 배고픔을 한 번에 4칸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때 공격을 할 때 뽀드득 소리와 함께 별표 표시가 나오는데, 이건 크리티컬 데미지입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가지고 있는 무기 데미지 곱하기 1.5배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돌도끼가 있으니 공격력이 9 곱하기 1.5 니깐 13.5, 하트 6칸 반 정도 되네요. 참고로 하트 1개는 체력 2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체력은 하트 10칸, 총 체력 20이에요. 근처에 땅을 파거나 벽면에 붙어 있거나 자연동굴로 들어가면 쉽게 석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석탄을 구해 화로에 고기와 함께 구워주면 각각의 고기들을 얻을 수 있어요. 주변에 마을을 먼저 발견했다면 밀집을 캐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양털 3개와 나무 판자 3개를 조합해서 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침대는 설치 후 우클릭을 해주면 죽었을 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지만, 침대가 파괴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맵에서 제일 처음 소환됐던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상시 확인해 주어야겠죠. 만약 하드코어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침대는 그냥 밤을 아침으로 만드는 용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동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다시 올라오기 귀찮으니까 나무와 석탄을 많이 캐서 가주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석탄은
일정 좌표 밑으로 내려가면 구하기 어렵고 나무도 지하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동굴을 찾는 방법은 산, 자연동굴, 협곡, 일자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있는 자연동굴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처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동굴은 기본적으로 빛이 없어 어둡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탐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여기서 느끼게 될 겁니다. 동굴 속에는 다양한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좀비, 스켈레톤, 크리퍼, 거미가 있는데 난이도 보통 기준으로 좀비는 공격력 하트 1칸 반, 스켈레톤은 거리에 따라서 하트 반칸에서 2칸, 크리퍼는 초근접에서 터지면 하트 25칸, 거미는 1칸입니다. 싸우든 도망치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죠. 어차피 얘네는 맨날 만나는 애들이니까 용기 내서 싸워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죽어도 마크 속 우리에겐 다음이 있으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동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캐야 하는 건 철입니다. 구리는 극 후반에 쓸까 말까이기 때문에 스킵해주셔도 문제없습니다.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크 속 구리는 구리네요. 철을 40개 정도 캐주시면 이제 갑옷과 철 곡괭이와 방패 그리고 양동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로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철 곡괭이를 만들어서 다이아를 캘 준비도 되었죠. 방패와 양동이는 취향 차이지만 양동이는 물을 퍼서 다니면 불타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방패는 연속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공격을 한번 막아줘요. 뭐 정면 공격 한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를 찾으러 가야겠죠. 다이아몬드는 대형 동굴에서 찾다 보면 엄청 잘 나와요. 이게 여기에서?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동굴에서 이런 일반 다이아몬드, 심층암 석탄, 심층암 에메랄드를 발견하신 분들은 운이 엄청 좋은 겁니다. 석탄, 다이아, 에메랄드 순으로 발견하기 엄청 어려워요. 튜토리얼 영상에 이게 나온 걸 보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마크가 잘 풀리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제 다양한 몬스터와 싸워주면서 금과 다이아 그리고 가끔 나오는 청금석까지 캐주시면 됩니다. 다이아 30개 정도면 적당해요. 여기서 폐광을 발견하거나 무성한 동굴 혹은 몬스터 던전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폐광은 독거미가 나와서 독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지만 위험한 만큼 가끔씩 나와주는 상자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무성한 동굴을 발견하셨다면 축하합니다. 마크에서 가장 귀여운 아울로틀과 함께 마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무성한 동굴 물속에 보면 아울로트 리스폰 되는데 아까 만든 양동이로 물을 뜨고 아울로트를 우클릭하면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 던전은 스포너가 있고 상자 안에는 다양한 보상이 있어요. 스포너를 부수면 경험치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발견한 건 이런 던전이다 하시면 지금은 도망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이요. 와씨, 심층한 석탄까지 발견한 걸 보니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 30개와 금을 구하셨다면 다이아로 곡괭이와 검 그리고 갑옷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든 다이아 곡괭이로 흑요석 14개 정도를 캐주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의 초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중반인데 보통은 이 타이밍에 집을 짓거든요. 먼저 아이템이 많으니 정리할 겸 판자 16개로 상자 2개를 만들어서 이어주면 큰 상자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죠. 자, 다 지었습니다. 집이란 건 내 물건을 놓을 수 있고 쉴 수 있으면 집이잖아요. 저 하드코어에선 이쁘게 지어놓은 거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반에 메인 콘텐츠인 네더에 가기 위해서 아까 캐왔던 금을 모두 2개로 구워줍니다. 편의상 네더를 지옥으로 부르겠습니다. 지옥에서는 다칠 일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더 파밍해오는 게 좋아요. 구워지는 동안 자갈을 여러 번 캐다 보면 부싯돌이 나오는데 이 부싯돌과 철을 조합하면 부싯돌과 부시, 속칭 라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라이터를 준비하고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옥문을 설치해줍니다. 지옥문은 내부 크기가 최소 가로 2, 세로 3 사이즈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라이터로 가운데 불을 붙여주면 지옥문이 완성됩니다. 약간 떨어져서 설치한 이유는 이게 진짜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기 전 낙하 데미지를 없애줄 보트를 넉넉하게 2개와 여분의 방패 그리고 피글린에게 공격받지 않을 금 투구 정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 한 세트 정도를 챙겨가 주시면 돼요. 지옥에 입장을 한 후에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F3번을 눌러 지옥문의 좌표를 보이게 하고 F2번을 눌러 스크린샷을 찍은 후 F3번을 다시 눌러 닫아줍니다.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보이는 좌표를 적어뒀다가 다시 찾아가도 됩니다. 지옥은 생긴 게 지 멋대로 생겼기 때문에 낙하 데미지를 입을 일이 많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트를 타고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를 입지 않는 기능을 이용해서 죽음을 방지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옥 몬스터로는 피글린, 좀비 피글린, 가스트, 마그마 큐브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건 가스트와 좀비 피글린입니다. 가스트는 멀리서 화염구를 뱉어 우리에게 폭발과 불 데미지를 주는데 이때 날아오는 화염구를 역으로 튕겨내서 잡는 것도 가능해요. 좀비 피글린은 얌전하지만 실수로 한 대를 치면 주변에 있는 좀비 피글린들이 때로 몰려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고. 피글린은 우리 몸에 금 방어구를 하고 있으면 얌전하긴 한데 근처에서 금 조각을 캐거나 상자를 열면 화를 내며 공격을 합니다. 데미지는 지상 몬스터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마인크래프트 최종 보스 엔더 드래곤에게 향하기 위한 엔더 진주와 이 엔더 진주를 엔더의 눈으로 만들어줄 블레이즈 막대와 가루를 위해서 온 겁니다. 지옥에는 총 5개의 바이옴이 존재합니다. 네더 황무지, 진홍빛 숲, 뒤틀린 숲, 영혼모래 골짜기, 혐오함 삼각주 이렇게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그냥 순서대로 황무지, 빨간 숲, 파란 숲, 소울샌드, 바살트 지역이라 부르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우선 황무지나 빨간 숲에서 스폰되는 피글린을 찾아서 금을 던져줘야 해요. 왜냐면 얘네는 금을 받으면 이걸 보고 거래를 해줍니다. 뭐 평소엔 쓰레기들만 주긴 하는데 가끔씩 엔더 진주나 화염 저항 포션을 주는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위주로 얻어주셔야 하고 발광화살은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엔더 진주는 굳이 피글린이 아니더라도 파란 숲에는 엔더맨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엔더맨들을 죽이면 엔더 진주가 나옵니다. 여기서 초보든 고수든 사용하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보트에 태워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엔더맨 앞에 보트를 설치하고 맨손으로 달려가면서 공격을 해주면 보트가 앞으로 밀려나는데 이때 앞에 몬스터가 있으면 이 보트를 탑니다. 이걸 이용해 엔더맨을 태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엔더맨을 때려 죽이면 이렇게 쉽게 엔더 진주를 얻을 수 있어요. 보통 16개 정도 얻어주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블레이즈 막대를 얻으러 가야 하는데 이걸 얻으려면 네더 요새를 찾아야 해요. 저는 옛날부터 마크를 해서 그런가 네더 요새보단 지옥성이 부르기 더 편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우연히 신임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네더 요새를 지옥성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내 학생이구만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옥성에는 블레이즈 스포너가 존재합니다. 이 스포너 앞에서 아까 거래로 얻어준 화염저항 포션을 먹는 거면 먹어주고 투척용이면 하늘을 보고 던져서 맞아줍니다. 그럼 화염저항이 활성화되고 블레이즈의 화염 공격에 면역이 됩니다. 하지만 근접 데미지는 받으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꿀팁은 블레이즈는 공중을 날기 때문에 천장을 막아주고 잡는 걸 추천합니다. 블레이즈 막대를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개 정도 챙겨주고 다시 집으로 가줍니다. 집에 도착했다면 얻어준 블레이즈 막대를 조합창에 올려 블레이즈 가루로 만들어주고 그 가루와 엔더 진주를 조합하면 엔더 눈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드래곤을 잡을 건 아니지만 후방 공략을 위해 엔더 눈을 허공에 우클릭해서 날아간 방향 쪽으로 쭉 달려줍니다. 한 300블록 까고 던지고를 반복해주면 어느 위치에서부터는 눈이 반대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다시 뒤로 돌아가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블록을 가고 던지고 해주다가 점점 줄여나가줍니다.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엔더 눈이 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치가 최종 보스전 바로 전 단계인 엔더 유적입니다. 만약 저처럼 유적이 물 밑에 있다면 주변에 나무를 캐서 판자 6개로 문을 만든 다음 물에 설치하고 물을 없애준 후에 밑으로 파고 내려가 줍니다. 만약 바다 한가운데에 나무가 없다면 주변에 난파선 구조물을 찾아 나무를 캐서 얻어주면 됩니다. 바다 근처에 있는 땅까지 만약 사막이다 그러면 화이팅! 이렇게 유적으로 진입해서 최종 엔더월드의 입구인 엔드포탈을 찾아주면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맵이 양심 없게 문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을 잘 파면서 다녀야 해요. 엔드포탈 방에 진입하면 존벌레 스포너가 존재하는데 그냥 바로 깨주는 게 편합니다. 존벌레는 한 마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너도 나도 튀어나와 집단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엔더 유적에 온 이유는 마법 부여를 위한 책장을 위해서입니다. 엔더 유적에는 책장이 무수히 많은 방이 있고 이 방에서 책장을 17개 정도 캐서 가주시면 됩니다. 책장 하나 부수면 책이 3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걸 들고 후반을 위해서 다시 집으로 복귀해줍니다. 초보의 여정이 끝나가네요. 후반으로 오셨다니 축하합니다. 오시면서 편하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많은 죽음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마법 부여를 위해 마법 부여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편의상 인챈트와 인챈트 테이블이라고 부를게요. 인챈트 테이블은 흑요석 4개와 다이아 2개, 책 한 권을 올려두면 만들 수 있고, 책장은 책을 가운데 3개와 판자는 6개가 있어야 책장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챈트를 위해서는 책장 15개가 필요한데 그래도 예쁜 게 좋잖아요. 우리는 16개를 둘러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인챈트 테이블을 우클릭해주면 인챈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템을 올려놔보면 인챈트 목록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찍으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 라는 안내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여기 30레벨이 필요하다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뜻은 3레벨 인챈트를 하는데 최소 30레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30레벨을 아직 채우지 못했어요. 30레벨을 채우기 위해서는 몬스터 사냥과 광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레벨을 빠르게 올리는 법은 바로 지옥에서 석영 캐기입니다. 석영은 하나를 캐면 다이아몬드를 1개 캐는 수준의 경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옥에 널려 있어요. 30레벨을 채우고 하나 인챈트하고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챈트는 갑옷들의 보호와 내구성, 팔에는 날카로움과 내구성, 팔에는 힘과 가능하면 무한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챈트 옵션도 많지만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인챈트 옵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조약돌을 구워서 돌을 만들고 그 돌로 반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레시피에 숫돌이 생길 겁니다. 그 숫돌에 마음에 안 드는 인챈트가 발린 아이템을 넣고 빼주면 일정 경험치를 돌려주면서 인챈트가 초기화됩니다. 인챈트를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엔더 드래곤 사냥을 하러 갈 겁니다. 준비물은 혹시 모를 물량둥이 2개와 보트 2개, 그리고 엔더의 눈과 음식들, 그리고 아까 챙겨둔 화살과 꼭 여분의 많은 블록들과 침대와 인챈트를 마친 도구들을 모두 들고 가줍니다. 엔드 포탈 앞에 도착하셨다면 비어있는 포탈에 엔더의 눈을 우클릭해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끼워 넣어주시면 이렇게 웅장한 소리와 함께 엔더월드가 열리게 됩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 엔드 포탈 앞에 침대를 설치해 우클릭을 하고 목표물 사냥을 위해 가보죠. 입장하면 이렇게 땅과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있지만 멀 경우를 대비해 아까 블록을 많이 챙겨오라고 했었죠. 엔더 드래곤의 공격은 하늘에서 불타는 소리가 날 때 우리에게 브레스 공격을 날립니다. 이때 브레스는 상당히 아프니 꼭 피해주셔야 해요. 이제 엔더 드래곤을 잡아야 하는데, 엔더 드래곤은 주변 흑요석 탑 옥상에 있는 크리스탈로 피회복을 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크리스탈을 모두 부숴줘야 하는데, 이렇게 철창에 있는 크리스탈은 위로 직접 올라가서 부숴도 되지만 저처럼 활을 많이 당기지 않고 여기 조그만 공간을 쏴주면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은 제일 높은 탑에 블록이나 물을 이용해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크리스탈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폭발 데미지는 우리를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강력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 암호 블록 2개를 쌓고 숨어서 비스듬히 활로 맞추면 이렇게 안 아프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탑에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낮은 탑에 있는 크리스탈은 쉽게 파괴가 가능하겠죠. 이 방법으로 나머지 크리스탈도 부숴주고 엔더 드래곤을 저격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둥지 같은 곳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원거리 공격은 통하지 않고 오직 근접 공격만 통하는 상태인데, 드래곤의 뒤에서 접근해 둥지로 들어가 머리 부분을 공격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크리티컬 데미지는 드래곤에게 들어가지 않고 만약 실수로 점프했다가 멀리 날아가서 낙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만히 서서 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잡고 나서 둥지 안에 들어가 있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럼 이렇게 긴장감 넘치게 드래곤을 잡으셨다면 대량의 경험치를 다 챙겨 먹어주시고 둥지 한 가운데에 있는 드래곤 알을 우클릭해서 이동하게 한 다음 두 칸 밑에 횃불을 설치해서 알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싱글 플레이에선 그냥 전리품 같은 거라 별 의미는 없지만 만약 내가 야생 서버나 스트리머 서버를 플레이 중이시다 하면 이 드래곤 알은 하나의 맵에 딱 한 개밖에 없는 아이템이니까 엄청 희귀한 아이템이 되겠죠. 도둑 안 맞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후반 플레이도 완벽하게 해낸 어엿한 마인크래프트 유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건 남았죠. 먼저 블록 3칸을 쌓고 5×5 사이즈를 머리 위에 둘러준 다음 주변에 엔더맨들과 일부러 눈을 마주쳐서 엔더 진주를 파밍합시다. 2세트 정도면 적당합니다. 엔더 드래곤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엔더월드 구석에 크리스탈 모양 포탈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곳에 길을 만들어서 엔더 진주를 포탈 안에 던지면 짜란! 엔더시티로 오게 됩니다. 엔더시티에 오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마크, 최종 유틸리티 아이템인 셜크 상자와 건날개를 위해서죠. 마침
뒤에 파밍 가능한 엔더시티 유적도 존재하네요. 엔더시티 유적은 배가 있냐 없냐는 아닙니다. 셜커 상자는 어딜 가나 있지만 건날개는 배가 있는 유적에서만 파밍이 가능하죠. 셜커는 껍질을 열었을 때만 공격하는 특이한 몬스터입니다. 구체를 뱉어 공격하지만 저 구체는 데미지도 강하고 맞으면 강제로 공중부양까지 시켜버리는 무서운 공격이죠. 다행히 이 구체는 맨손으로 공격해도 사라지지만 하늘이 뻥 뚫린 곳에서 계속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셜커가 셜커의 공격에 맞으면 서로서로 번식하는 특징이 있으니 셜커 지옥에 있기 싫다면 빠르게 파밍만 하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적 내부에는 고급 인챈트들이 붙어서 나오고 대표적으로 경험치로 아이템을 수리해주는 수선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내부를 잘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날개와 셜커 상자 그리고 대량의 고급 아이템을 먹고 나왔다면 주변에 우리가 왔던 크리스탈 포탈을 찾아 다시 진주를 던져서 원래 있던 엔더월드로 돌아온 다음 아까 드래곤 둥지였던 오버월드 복귀 포탈에 들어가 줍니다. 이때 엔딩 크레딧이 나오긴 하는데 무슨 엔딩은 엔딩입니까? 이제 시작이지. ESC를 눌러서 스킵해주시면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건날개를 타고 다니다가 부서진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잠을 3일 정도 안 자면 나오는 팬텀이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팬텀을 죽이면 팬텀 막이라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 아이템을 철블록 3개와 철죽의 4개를 조합하면 나오는 모루에 건날개와 함께 올려주면 건날개가 수리가 됩니다. 건날개를 사용하고 싶으면 폭죽이 필요하고 폭죽의 조합법은 화약 하나, 둘, 3개와 종이 1장이고 화약 개수에 따라 사용시에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냐가 틀려집니다. 사용법은 바닥에 점프 2번을 누르면 잠시 동안 나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폭죽을 하늘을 보고 우클릭해주시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폭죽을 아끼기 위해서 활공이라는 걸 하는데 활공은 나는 중에 아래를 보고 추락하면서 가속도를 받아서 다시 위를 향해 날아서 오랫동안 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착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여서 착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데미지를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마인크래프트 극 후반 공략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어느 시점에서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을 할 겁니다. 바로 네더라이트를 만들고 모든 좋은 인챈트 옵션을 우리 도구에 발라볼 거예요. 왜 이걸 지금에서야 보여주는 거죠? 하시겠지만 다이아몬드만으로도 엔더 드래곤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력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콘텐츠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건 아이템 풀 인챈트 과정입니다. 풀 인챈트를 위해선 대량의 경험치와 주민들이 필요한데 먼저 만들어줘야 하는 건 주민 번식 농장입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하셨으면 오다가다 주민마을 하나쯤은 발견하셨겠죠. 그 근처에 11 곱하기 12 방 하나와 5 곱하기 6 방 하나를 붙여서 만들어주고 연결된 부위를 뚫어줍니다. 그리고 연결된 부위의 바닥을 2칸 정도 파고 내려가서 아기 주민이 나올 것을 만들어줍니다. 7칸 정도 앞으로 파주고 앞으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아기 주민이 나와서 성장하고 걸어다닐 겁니다. 11 곱하기 12 방 가운데 2칸을 파고 물을 부어서 반블록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반블록 위에 나무 판자 반블록 7개를 조합하면 나오는 퇴비통을 2개 설치해주고 위에 아무 블록이나 설치해서 횃불을 박아서 몬스터 스폰 방지를 해줍니다. 방 테두리 옥상에도 횃불을 박아 몬스터 스폰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괭이를 만들어서 밭을 갈아서 아무런 작물을 심어주면 됩니다. 이제 아까 방과 방 사이를 뚫어줬던 자리에 다락문 8개를 설치해줄 겁니다. 위에 4개를 설치하고 아래에 4개를 설치해주고 작은 방에 침대 4개를 설치해주고 다락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몹들은 아래에 블록이 2칸 이상 비어있을 경우 그 자리는 떨어지지 않게끔 AI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칸 3칸이 뚫려있어도 첫 번째 칸에 다락문을 설치해두면 AI는 이 다락문이 완전한 블록인 줄 착각하고 그냥 걸어오게 되어 있죠. 이때 다락문이 열려있어도 완전한 블록인 줄 착각을 해버려서 2칸 3칸이 뚫려있어도 떨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나올 곳에 물을 뿌려주고 이제 주변에 아무 주민을 보스로 납치해와서 농사방에 넣어주면 됩니다. 가끔씩 이 친구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어느 방향을 향해 앞으로만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마을에 있는 지옥 블록 전부를 부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 2마리를 넣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기 주민이 생깁니다.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주민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에메랄드가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지금 태어난 아기 주민 6마리 정도를 화살 제작자로 취직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 주민이 개꿀인 게 막대기를 에메랄드로 교환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주변에서 아기 주민들의 성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변에 나무를 모두 캐주는 게 시간 단축에 더 이로울 겁니다. 나무를 다 캐고 주민 6명 정도가 생기면 화살 제작대를 조합해서 설치해주면 주민이 화살 제작인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이때 막대기 거래 옵션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냥 직업 블록을 부수고 설치하다 보면 나옵니다. 최대한 많은 에메랄드를 교환해주고 이제 미니 경험치 농장을 만들 겁니다. 사바나 지형에서 스폰되는 아르마딜로를 이용한 방법인데 근처에 사바나 지형이 없다면 아쉽지만 찾아줘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찾으셨다면 그곳에서 아르마딜로를 찾아서 거미 눈을 우클릭해 번식시켜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를 만들어주고 보트를 하나 만들고 밤까지 기다려서 좀비를 생포해줍니다. 생포한 좀비를 3칸 밑 바닥에 넣어주고 그 바로 옆에 3×3 사이즈로 땅을 2칸 파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모닥불을 설치하고 나머지 꼭지점에 물을 설치해주고 물이 흐르다가 모이는 끝자락 꼭지점에 계단식으로 땅을 파줍니다. 이제 이곳에 갑옷 거치대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물 바로 위 칸 블록을 덮어주고 다락문을 설치 후에 번식시킨 아르마딜로를 모두 모닥불 위에 빠뜨립니다. 아르마딜로는 좀비가 근처에 있으면 몸을 말아버리는데 이때는 모닥불 데미지 정도는 들어와도 안 죽습니다. 이걸 이용해 마크의 벌레 먹음 포션 효과를 이용해서 경험치 농장을 만드는 겁니다. 벌레 먹음 효과는 이 디버프가 걸린 대상에게 데미지가 들어올 경우 좀벌레가 생성이 되는데 안 죽는데 계속 피격당하는 아르마딜로에게 이걸 뿌려주면 엄청나게 많은 좀벌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좀벌레들을 갑옷 거치대를 때려서 같이 데미지를 입게 만들어주면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죠. 벌레 먹음 포션 양조 과정은 유리병과 양조기를 만들고 유리병에 물을 채워준 다음 양조기에 블레이즈 가루 연료를 넣고 네더 사마귀와 구워진 돌 그리고 화약을 넣으면 투척용 벌레 먹은 포션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레벨로 찍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챈트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집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경험치나 주민농장 근처에 지옥문을 하나 만들어서 지옥으로 들어간 다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집 포탈과 길을 이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포탈을 이용해서 주민과 아르마딜로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도 돼요. 그리고 아기 주민이 더 태어나서 남는 주민이 많을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독서대라는 직업 블록으로 사서 주민으로 만들면 처음부터 인챈트 책을 교환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인챈트가 나올 때까지 독서대를 부수고 설치하고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템별로 뽑아야 하는 인챈트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갑옷에 보호 4, 내구성 3, 수선이 필요하고 투구에는 신속성, 호흡 3, 바지에는 신속한 잠행 3, 신발에는 영혼 가속 3, 가벼운 착지 4, 선택에 따라 물갈퀴 3나 차가운 걸음 3를 붙이시면 됩니다. 팔에는 날카로운 5, 내구성 3, 수선, 약탈 3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도구에는 공통적으로 수선, 내구성 3, 효율 5가 필요하고 삽은 선택에 따라 섬세한 손길을, 곡괭이는 선택에 따라 행운 3나 섬세한 손길을 붙여주면 됩니다. 5레벨 인챈트는 같은 효과 4레벨짜리 2개를 합치면 5레벨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인챈트가 완료된 다이아 갑옷과 도구들을 얻으셨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네더라이트 제작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청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청크는 16×16 크기의 형태이고 F3G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더라이트 제작을 위해선 고대잔해 4개와 금 4개가 필요합니다. 고대잔해는 네더, 그러니까 지옥의 한 청크당 Y좌표 8에서 24 안에 0에서 3개 정도 스폰이 되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청크 디버거를 켜고 한 청크씩 모두 파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자로 쭉 파셔도 됩니다. 직장인이시거나 학생인데 싱글 플레이 중이면 엑스레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멀티 서버 플레이 중, 심지어 내가 스트리머 서버를 플레이 중일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용했다가 운영자 선생님께 헥토파스칼 벤 싸대기를 맞을 수 있으니 친구와 하는 사설 멀티 서버가 아니라면 엑스레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도구에 네더라이트를 바르는 기준으로 고대잔해를 32개 모아야 합니다. 네더라이트를 만들어도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피글린 요새에 있는 업그레이드 형판이 필요합니다. 이 던전은 꽤 위험하니 조심해야 해요. 피글린과 호글린은 그렇다 치는데 피글린 브루트라는 친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갑자기 꿀꿀거리면서 금도끼를 들고 뛰어와서는 19.5 데미지, 그러니까 하트 반칸만 남겨놓는 데미지로 대가리를 쪼개로 우리를 쫓아옵니다. 저것만 조심하면서 요새 내부의 상자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상자 열기 전에 조심하세요. 이 피글린 애들은 상자를 열면 화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설치한 셜커 상자여도 말이죠. 어렵게 이 형판을 찾았으면 바로 쓰는 게 아닌 다이아 7개와 네더렉 1개를 이용해서 2개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행운 3를 곡괭이에 발라줬으니 다이아는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이걸 복제해 총 9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만일을 위해 보관해두고 이제 대장장이 작업대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모두 네더라이트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도 완벽하게 완료한 어엿한 맞짱이 되셨습니다.
만약 친구나 동료가 아니 너 마크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점심밥님이라고 스승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을 알아봤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를 응원하겠습니다. 번외로 쉐이더 세팅인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쁜 마크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까지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편하게 모드나 쉐이더, 리소스 팩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제가 사용 중인 컬스포지나 모드린스라는 런처를 다운받는 게 편합니다. 일단 제가 익숙한 컬스포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크리에이트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버전의 마크를 설정해줍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포지가 있고 패브릭이 있는데 모드가 더 많은 건 포지고 안정성이 높은 건 패브릭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드에 따라 이 두 개가 갈리겠죠. 포지 버전 쉐이더를 위해서는 소듐, 인베디언 옵션이라는 모드와 아이리스, 오큘러스 쉐이더 폴더 모드를 다운받아야 하고 패브릭은 소듐과 아이리스 쉐이더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럼 실행하셨을 때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보면 쉐이더 팩 설정 버튼이 생겼을 거고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쉐이더를 장착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쉐이더가 뭐가 좋은지 모르시겠죠?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컴플멘터리 쉐이더 언바운드, 포톤, 블리스, BSL 쉐이더를 추천합니다. 성능도 챙기고 예쁨도 챙기는 적절한 쉐이더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장착해보시고 더 호감 가는 쪽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 가이드 점심밥이었습니다. 하드코어 시리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꿀팁이 많으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죠. 감사합니다. 땡큐.